나의 할아버지 강정택. 강정택 할아버님이 일단 천재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님의 필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할아버님 일부라도 뵌 것 같습니다, 직접. 농업경제학의 1인자.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농지개혁을 주도한 비운의 농정학자였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소설 같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기억에는 희미하지만 기록에는 선명한 이름. 강정택에 대한 기억과 그의 기록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마침 1988년도 그때 1년 동안 오사카 시내에 제일동포 사회를 연구하러 왔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학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제 그 공부를 정리도 하고 그래서 참 1988년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1988년 바로 그해 그는 일본 국립민족학 박물관에서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울산 출신이고요. 거기서 온 그렇게 많은 그 민속품들이 어떻게 여기 와 있나? 왜 이렇게 와 있을까? 이게 우리 고향에서 어떤 사연으로 여기 왔을까? 고향인 울산에서 온 수십 점의 민속품. 그걸 확인한 순간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수집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서는 강정택이 이 정자가 쇠붙이 정자인데 이게 일본 컴퓨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강 동그라미 택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와서 처음 이렇게 강정택이라는 이름이 탁 튀어나왔을 때, 울산 어른이다. 수집자는 어릴 때 들었던 바로 그 울산의 천재 강정택이었습니다. 대부분 두루마기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많이 있는 한국 유물들의 그냥 하나뿐이었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이문훈 교수님께서 여기 좀 오셔가지고 그것도 우연히 같은 고향의 그 강정택 선생님 만나 뵙고 그런 인연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또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한 건 남성 상복이에요. 강정택은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고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바로 이문웅 교수였습니다. 펼쳐서 볼게요. 12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강정택. 그는 울산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의 전신인 금융조합에서 약 1년 동안 사환으로 있었습니다. 학업에 뜻이 있었던 그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대구 고보에 진학했고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본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일본 도쿄 제1고에 들어갔죠. 날고 기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바로 일고인데 그 일고를 붙으니까 이건 정말 일본 사람들도 들으면 깜짝 놀랄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 온 학생이 시험 봐서 첫해 한 번만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보란듯이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여자의과대학을 나온 이간원과 결혼해 아들 주용을 얻었죠.
하지만 강정택은 자신의 아들 주용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이 시집에 양재를 갔는데 나자마자 갔죠. 외삼촌 덕분으로 일고를 거쳐서 동대를 가서 그래서 내가 나자마자 젖꼭지도 안 물리고 그냥 외삼촌에 바쳤고. 강정택의 아들은 외삼촌 이종화의 아들이 되어 강주용이 아닌 이주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용은 오롯이 이 시집안의 후손으로만 살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의 미래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성이 박씨인데 이모도 이씨지만 우리 외할머니가 이씨잖아. 이게 안 맞아. 이거 정말 미치겠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가 시집을 한번 가셨다가 또 이 시집에 또 갔구나. 그게 복잡해. 그게 골치가 아파 죽겠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이 양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용은 출생의 비밀을 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물건인 줄 아느냐. 누구 주고받고, 상당히 대들었지. 난 내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막 대들고 됐지. 아무 말 안 해요. 노 앤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대답이 없어.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에 대해 그때 딱 한 번 친아버지인 강정택에게 따지듯 물었을 뿐 더는 그 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이죠. 난 한 번도 강정택 씨를 뭐 다른 이름으로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그냥 형님이에요. 안 해도 여보. 너무 그렇게 아무리 돌이켜봐도 다정했던 기억은 없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사촌형이라 불렀던 주용의 아버지 강정택이었습니다. 집이 집서가 어지러워지니까. 내가 제일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강정택 씨일 거예요. 호랭이였지 뭐. 내가 나에게는 호랭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너무 자기 기대에 어긋나서 그런지 안 그러면 내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그런 다정다감한 건 못 느껴보고 서로 지냈어요. 상당히 슬픈 인생 스토리지. 내가 그렇게 봤지. 강정택 할아버지가 동경제국대학에서 농정을 갖다 계속 슬픈 인생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20살에 가족의 비밀을 알았고
마흔 넘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했던 큰아들 상현 씨. 이문웅 선생님이 또 하필이면 또 울산 분이시고 우리 누나의 또 지도 교수님이시고 요새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보면은 우연과 필연의 연속이 아니었나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정말 20년간의 오디세이와 같은 그런 여정을 시작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기억이든 기록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강정택 할아버지의 흔적이라면 그 어디든 찾아 나섰던 거죠. 강정택이 무려 13년 동안 학생으로서 또 학자로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일본 도쿄 대학. 이곳에서 한국 농업사를 전공한 농학부의 마츠모토 타케노리 교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25년. 아, 그럼 100년 됐네요. 그럼 여기 할아버님이 계셨던 건물이네요. 그가 안내한 곳은 졸업 논문 보관실. 여기가 졸업 논문 소거입니다. 그는 오래전 이곳에서 1933년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강정택의 졸업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ここが昭和8年の卒業論文で、これが関ジャンテク先生の卒業論文です。 금융조합의 강해서 빛바랜 종이 위에 적힌 그의 친필. 네, 원본이군요. 많이 쓰셨습니다. 아유, 엄청 쓰셨네요. 네. 거의 박사 논문이네. 금융조합을 주제로 한 그의 졸업 논문은 200쪽이 넘습니다. 関ジャンテク先生の卒業論文は金融組合を批判的に捉える視点という点でも非常に今から見ても的確ですし、私もその90年前の論文を私が書いた論文で引用したりもしてまし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今現代の我々が見ても非常に水準の高い論文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전 번역한 거를 얼추 봤습니다. 저도. 네네. 예, 어려워서. 근데 원본을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批判の内容としては大きく2つあって、一つはその国家主導で国家の干渉が非常に強いと、人事であるとか、財政に関する統制が非常に強いということと、もう一つは協同組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運営が銀行のようにですね、担保がなければお金が貸せないとか、そういう非常に制約がある、協同組合として非常に制約があって限界があるという、そういう2つの観点から金融組合を朝鮮人の視点から批判的に捉える、そういう論文に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아, 달필은 아니시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글씨 잘 쓰시는 건 아니네. 저희 아버님도 잘 글씨 못 쓰시는데 저희 할아버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연구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졸업생 명부니까. 아, 이건 졸업생 명부군요. 쇼와 50년. 81년, 81년. 81년에. 여기 있습니다. 강정택 할아버님 동기분들이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이 명부가 1981년도에 나온 거니까 그때 만약에 살아 계셨더라면은 73세, 만 73세셨고 저희가 만약에 40년 전에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다들 만날 수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도쿄 제국대학에서의 강정택을 기억하는 또 한 사람은 그의 여동생 강금복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강금복이라고 꽤 부잣집에 여유 있고 일본 여대 나왔고. 강금복은 강정택과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 그의 첫째 여동생이죠. 아버지 이충영은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으로 강정택과는 대구 고보와 도쿄 제대 동문이면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일본에 그 오오카와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외삼촌하고 일고 동창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강정택이는 못 따라간다. 그 자기는 2등하고 강정택이 1등했다. 그 얘기를 오카와 선생이 나한테. 강정택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흥미롭고 그의 흔적을 찾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말 뭐 월급 통장도 나오고 뭐 논문도 7, 8편씩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이 고고와 발굴하듯이 정말 과거에 한 70년 전, 80년 전에 그 비밀들을 한꺼풀씩 벗겨나가는 과정들이 이게 의도한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한 거 있죠, 나는. 맞아요. 지난 2011년 울산 박물관에서 열린 75년 만에 귀향 1936년 울산 달리 특별기획전 역시 그 신기한 여정에 한 획을 긋는 일이었죠. 때는 1936년 일본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 학생들은 조선 농촌의 위생조사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쿄 제국대학 농학부의 부수였던 강정택은 고향인 울산에서 조선 농촌사회 경제조사를 하던 중이었고 위생조사단은 그의 도움을 받아 울산 달리에서 위생조사를 하기로 한 거죠. 그해 7월과 8월에 이루어진 조선 농촌의 위생조사. 특별기획전은 그때 당시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마을에서 수집한 민속품이 75년 만에 다시 울산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울산 달리를 권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일본 문화 인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부사와 게이조. 시부사와 게이조는 1927년 조선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모임 자강회에서 강정택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수혜자인 강정택을 단지 식민지의 가난한 유학생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印象に残っていることは感情点のことをやっぱり友友人と呼んでいることですよね。年齢も違いますし、社会的な立場も違う民族も違うんですけれども友友人と呼んでいるそのように親しい間柄として付き合おうとしているそういう渋沢と観音家の関係というものには非常に感じる感動するものがありました。 민속학에 심취해 자신의 대저택 차고 다락방에 아틱 뮤지엄을 만든 시부사와 게이조는 특히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죠. 아틱 뮤지엄에서 이름을 바꾼 상민문화연구소. 이곳에 1936년 위생조사 때 사진이 있습니다. 皆さんはこちらの写真は見たことはあるでしょうか。初めて見たことあります。はい、写真。 그 당시 시부사와 게이조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강정택은 그 나머지 울산에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この調査がもともとはこの
カンジョンテと渋沢の出会いによって行われた調査で、そしてまたですね、この調査をする人たちが、宿舎としていた、寝泊まりとしていたのもカンジョンテの家でありました。カンジョンテの協力なしには行えなかった調査だと言えますね。 위생조사 당시 조사 단원들의 숙소는 강정택이 살던 외삼촌 이종하의 집. 여기 우리 누가 그래? 잠깐만 아 이게 우리 사랑채 위에 있는 누각이에요. 누각이. 요 밑에가 물이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그 울산 집의 본체입니다. 저희가 이게 집이 네 채가 이렇게 돌려져 있거든요. 중간에 정원이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동사를 조사본부로 하는 위생조사는 울산 달리에서 당시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초가집 같은 거나 뭐 빈농, 부농, 중농 이걸 보고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살았을까. 뭐 집이 막 무너질 것 같은 집도 많이 봤고 사진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위생조사단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강정택. 이미 울산에서 평화의원을 열고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한 그의 부인 이간원 역시 조사단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 할머니 얘기가 나오고 울산에서 개업한 그 강군의 부인 이간원. 거의 갑자기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 너무 기뻤고요. 좀 기대도 하지 않은 부분에서 할머니의 함자가 나오니까 너무 갑자기 할머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강정택 부부의 노력으로 위생조사가 끝날 즈음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은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춤과 노래를 즐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시부사와 게이조 역시 위생조사가 끝날 무렵 울산을 찾았습니다. これは渋沢の本で憲法逃亡録という本です。1933年の12月のところに、朝鮮半島に旅行した記録があります。1933年に行った時にもこのカンジョンテクのお母さんとも会って、そして1936年の時にも会っています。この別れる時に、このカンジョンテクのお母さんが渋沢の手をですね、両手で握って目に涙を浮かべて、長生きはしたいものだ、これで2度貴君に会えた、どうかもう一度会わせてくださいと言っていたという顔が忘れられないということを渋沢慶三は書いています。 어디가 강영이라고 그래? 강영. 나리를 떠나기 전에 강영과 정치적 얘기를 맞아요? 여기 그러면 강정택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네. 한번 좀 찍어주세요. 한번 옆에 한번 서볼까요? 닮았어요? 멋쟁이네요. 그래도 넥타이도 닮으시고. 넥타이도 잘 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본 와서 만나네. 웃길 수 있잖아. 찾고 싶죠. 예, 거기에 혹시 할아버지의 흔적이 있을까. 저분도 할아버지 같고 저분 할머니 같은데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1000km도 넘는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자료가 남아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1936년 조사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 가지는 조선 농촌에 대한 강정택의 경제조사, 도쿄대 의학부의 위생조사,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아틱 뮤지엄의 민속조사였죠.
강정택의 지원으로 조선 농촌의 위생조사는 그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 달리 민속조사에 참여했던 미야모토 케이타로. 여기는 그가 남긴 기록이 있는 미야모토 기념재단입니다. 세마인데.失礼します. 미나산도 들어가시죠. 1936년도에 미야모토 게이타로상이 시우자 게이조상과 함께 저희 울산을 방문하셔서 저희 집에 머무르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そうですか. 아, 이제 오세 안 나네. 신세 많으셨어요. 16살 때부터 영화를 촬영했던 미야모토 케이타로. 그는 민속학자이기도 했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で父親が日本の服装を、まあ研究してたので、まあ日本の周りの国の服装ということで父は韓国に、関心を持って、それでウルサンに行ったと聞いております。もう古い写真集なもんですから、小さい写真、達理、ウルサン村達理から。 그가 남긴 것은 울산 달리 마을 사람들과 풍경을 담은 기록 사진과 13분짜리 동영상. 저희 울산에서 75년 만에 귀향해가지고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それで私も行ったんです。 저도 그때 갔었대요. 아 그때 오셨었어요? そうそう、里帰りでの時に、それで父の撮った韓国の映像を持って。 ウルサン行きました私。 아 네. 저도 있었는데. 아, その時もいましたよ。じゃあお会いしてね。ウルサンに行った。それで父が死んじゃってるんで、父の代わりで私が何も分かんないで招かれて里帰り店で招かれたんです。親父が昭和11年ですから。 아버지가 1936년 울산 달리에서 찍은 그 사진을 들고 75년 만에 울산 박물관을 찾았던 아들. 딱 특징이 정사각형 사진이네요. 소개해ください. これ66っていうこのサイズ、このサイズのカメラがこれ今あんまり使う人いなくなっちゃったですけども、ローライコードっつってドイツの有名なカメラです。よく見えますか? 보이시냐고. 네, 잘 보입니다. 필름은 없죠. 필름은 ないですよね. 가로 세로 6cm의 이 작은 사진이 없었다면, 미야모토 케이타로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달리 마을 주민들과 젊은 날의 강정택은 마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또 아버님께서 좋은 귀중한 사진을 남겨놓으셔서 또 저희한테 좋은 자료가 되고 또 추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そういうご縁でまたお会いできてすごい興奮してます。 왠지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기분이 좋습니다. いや人生でこういうことあるとは知らなかった。 저도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올 줄 몰랐어요. 아, いい思い出になります。 정말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ご苦労様です。ありがとう。お尋ね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 19
시부사와 게이조는 강정택에 대해 진실로 강구는 농민들의 보모였고 초등학교의 선생님이고 때로는 마을의 촌장이고 재판관이며 고민 해결소였고 또 어떤 때에는 심부름꾼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조선 농촌의 위생조사는 강정택의 열정이 없었다면 실현할 수 없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강정택. 그는 조선 농촌, 특히 고향인 울산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습니다. 농촌 출신이고 도쿄 가서 노학부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이 연구직에 있으면서 농촌 답사를 많이 했거든요. 하면은 일본 농촌하고 이 한국 식민지 농촌, 식민지 조선의 농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빨리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머리에 꽉 박혔을 것 같아요. 위생조사가 끝나갈 무렵 강정택과 조사단이 마을에 남긴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이 단 3곳뿐이던 그때 2개를 덮었고 그중 하나가 동사에 있었습니다. 요 위치가 이제 우물 샘물이 있었고 우물 샘이 되게 깊었어요. 그 옆에 이제 살구나무와 이런 게 한 폭이, 저쪽에 또 한 폭이, 종은 살구나무에 달아났지. 1960년대까지도 우물 바로 옆 살구나무에는 강정택이 달아놓은 불종이 있었죠. 동민들이 긴급 사항이 있을 때, 불이 나거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누가 아파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종을 쳐가지고 이제 그런 전달하고 그랬지. 한 가지 마이크 한 가지지 뭐. 그는 달리 의용 소방대와 여성 의용 소방단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낮에는 서당, 밤에는 야학당을 열어 문맹 퇴치에도 앞장선 농촌 계몽의 실천가였습니다. 강정택이 일본과 울산을 오가며 농종학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사이 그의 부인 이간호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주용이 3살 때 어린 딸을 데리고 일본행을 선택했습니다. 3살 때 엄마가 동경에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울산에 날 데리러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날 안고 윤진백 씨, 윤 아저씨가 나를 안고 동경까지 데리고 가서 동경에서 내가 한 달 있었나? 그 가까이 있었대요. 윤진백은 강정택의 둘째 여동생인 강소복의 남편. 그는 어린 주용을 데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때는 내 친엄마인지도 몰랐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쪽에서 내가 그리웠던 모양이죠. 굉장히 이뻐해 주셨고 그리고 일본서 좋은 옷은 다 사입혔으니 무슨 멋대로 어릴 때 부렸고 했으니까 거기서 행복했겠죠 뭐. 하지만 그 꿈만 같았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숙모님이 첫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반가웠고 같이 여기서 살자, 가지 마라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오라고 독촉을 하고 해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을 떠나기 전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영원한 이별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경옥은 이제 막 2도를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죠. 그 표정들을 보면 가관이에요. 다 자세히 보면 아주 모두 다 우울한 표정이에요. 그 사진 보면은 사진이 다 우울한 표정이라고요. 그 어른 둘이가, 우리는 어리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어른 둘이는 다 우울한 표정이에요. 아들이 울산으로 돌아간 뒤 쌍둥이를 출산한 이간원.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간원마저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강정택에게 그때는 가장 비극적인 시간,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이었습니다. 3살 무렵 가족과 헤어졌던 강경호. 그녀는 지금 울산 최초의 여의사였던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1943년 강정택은 16년간의 긴 일본 생활을 접고 고국에 돌아와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 무렵 그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과제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의 절대적인 과제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소작제도, 대토지 소유제도,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 하는 것 과제 하나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들, 귀속재산,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 이 2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대지주의 땅을 소작농에게 나눠줌으로써 농지의 소유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강정택은 일찌감치 농지개혁의 적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 강정택이 쓴 8편의 논문 중 단 1편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 농촌을 향하고 있죠. 도쿄제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조교로 6년인가 근무를 하고 또 전임 강사가 돼요. 나중에는 강정택 선생을 동경제대에서는 한국으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1935년부터 거의 해방될 때까지 강정택 선생이 한국의 농촌 실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강정택이 최고 실력자임을 단박에 알아본 사람은 바로 초대 농림부 장관 조봉암. 농지 개혁을 시킨 게 이종화 씨예요. 그건 정말 놀랄 지경인데 그 차관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그걸 울산에 데리고 와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종화 씨예요. 외삼촌 이종하는 당시 대지주였음에도 강정택의 농림부 차관 임명에 더 적극적이었죠. 농지개혁법 초안을 만드는데 농지국장하고 그 밑에 과장 3명이서 밤샘을 해서 이틀 동안 만들어요. 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틀 만에 만들어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했고 연구했고 방안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에요. 농림부 차관 강정택이 중심이 된 농지개혁 실무초안의 기본 원칙은 유상매수, 유상분배. 단 농가당 농지 소유는 2헥타르까지였습니다.
이는 당시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보다 민주적이고 농가당 1헥타르로 제한한 일본보다도 더 혁신적인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1949년 6월 21일 제정된 농지개혁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은 소작농 상태에 있다가 50% 60% 바치다가 이제는 전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수확을 얻고 소득을 얻고 저축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뭘 했겠어요?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는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동력, 그게 없었으면 우리 한국의 고도 성장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죠. 결국 농지개혁은 강정택이 그간 조선농촌연구에 쏟은 농정학자로서의 열정을 모두 불태운 결과였던 거죠. 아버님 주용은 강정택이 농림부 차관이던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미를 내 옆으로 앉을까? 사고가 날 때 내가 청파동에 있으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날 데리고 가서 그 중앙시청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들어가시곤 했거든. 그럼 그때 내 속으로 그래서 200~300m만 더 가면 거기까지 언덕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그거 올라갔다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한데 그걸 내가 말 못했어요. 태워다 줬으면 했지. 근데 안 태워줘. 강정택과 주용이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농림부 차관에서 물러나 그 이듬해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너무나 짧았습니다. 나이를 그때 16, 17밖에 안 됐는데 되게 한 20살로 맞아줬다고. 그래서 의원군을 자꾸 잡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숨어 다녔고 처음에는 청파동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청양에 강정택 씨 집에서 숨어 있었지. 아버지가 7월 며칠 날인가 이제 납치돼 가셨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날 봤을 때는 너는 괜찮은데 이주희가 걱정이다. 자가 정말 어떤 놈한테 또 잡혀가고 걱정이다. 조심하고 있어야 될 건데 그래. 1950년 7월 2일 인민군에게 납북된 강정택. 그때 나이 43. 농정학자로서의 큰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 누워 있고, 우리 외삼촌은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 강정택이 납북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나 이수성의 아버지 이충영 역시 비슷한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정치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끌려가시는데, 내가 이제 좌측에 방명을 들고 뒤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 머리를 때리고, 치고 아버지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걸 할까 말까 하면서 그 때렸으면 아버지 도망가다 잡혀가서 다 죽었을지 뭐 가족은 말도 못하게 저거 했겠지만. 천암 매제 사이로 일본 도쿄대 동문으로 젊은 날을 함께했던 농정학자와 법조인은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버렸습니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며 주용의 삶을 바꾼 사람은 그의 친부 강정택이었습니다. 영어를 하게 된 동기가 워싱턴에 강정택 씨가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갈 때 그 날 데리고 가려고 해서 내가 그 미국 여자 두 분에게
그 영어를 내가 배웠죠. 서울서. 아니 상이 상훈이 이렇게 네 명이 다 있고. 1950년 미국 국무성에 초청된 강정택. 아들과 함께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려고 했지만 전쟁으로 그 꿈은 무산되고 말았죠. 충무에 놀러 갔을 때 당신이 몇분이에요? 7월 초에 가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만 늦게 6.25가 터졌더라도 나의 인생이 바뀌었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정택 선생님의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 전체에. 그럼에도 그 당시 배운 영어는 훗날 주용이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과에 입학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쭤봤어요. 왜 하필이면 경제학이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자기도 모르지만 강정택 씨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본인 입으로부터 네, 들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주용은 미시간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접한 컴퓨터와의 인연으로 한국인 최초의 IBM 입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IBM의 한국 대표로 귀국길에 오르며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시부사와 게이죠.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저택에 가서 뵀지. 내가 아마 강정택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시부사와께서 그분의 신세를 강정택 씨가 많이 졌고, 그래서 내가 일본에 그때 간 김에 인사를 올리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내가 네, 갔더니 벌써 그 상대방에서 알고 계시더라고. 주용은 자신을 강정택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사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라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시고 편찮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강정택 선생의 아들인 이주용이가 온다 하니까 특별히 만나주셨나 봐요. 그 어렸을 때 잠깐 봤던 어린애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깊으셨나 봐요. 그때가 강정택이 납북되고 무려 13년이 흐른 1963년. 그가 56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60여 년 전 아버지가 찾았다는 시부사와 집안의 대저택. 감개무량하네요. 네. 95년 전에 1929년도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여동생인 강금복 여사하고 같이 1년간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를 제가 95년 만에 다시 오게 되니 참 기쁘고 한편 슬프기도 하네요. 네. (1977년) 강정택의 평생의 은인이자 주용의 양부였던 이종환은 종하체육관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주용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종하체육관 자리에 다시 종하이노베이션 센터를 지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죠. 착공한 지 2년여 만에 완공된 새로운 복합문화시설. 이곳에는 강정택의 학문적 업적을 되새기는 아주 특별한 공간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 시대를 개인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꽃을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참
제일 안타까워요. 예.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이라는 파란만장한 한국사의 중심에서 농종학자로서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강정택. 저는 할아버지가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할아버지, 강정택 할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의 할아버지를 갖고 태어난 게 제 운명이고 저한테는 축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비극적이었지만 찬란했고 짧았지만 강렬했던 삶.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좀 어려웠지. 굉장히 성실한 분이야. 열심이고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짧은 인생에서 그래도 농지개혁이라는 큰 과업을 해냈고 그런 면에서는 참 나는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고향인 울산과 조선 농촌 연구에 평생을 바친 강정택. 이제 강정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천재 농종학자로 기억될 것입니다.